그런 분양 콘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단독주택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스 강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게 2009년이니까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오늘 영상은 그동안 부동산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다른 영상보다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번 주제 우리는 왜 콘도에 열광했었나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2009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충격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불안감은 사라지고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분양 콘도 시장도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부동산 회사에서 2009년 가을 분양한 콘도를 예를 들자면 하루에 100개 넘는 유닛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계약됐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분양 콘도 프로젝트는 분양 시작 당일 할당된 매물이 완판되고 손님이 있어도 유닛을 구하지 못하는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양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분양회사에서는 분양가를 매번 올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에이전트 분들이 한 첫 한마디는 분양가가 미쳤다 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양 매물은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기준 다운타운 분양 콘도 가격이 700에서 800달러 전후였고 노스역의 경우 막 500달러 선을 넘어서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부담이 적어 분양 콘도에 더 관심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회상해 보면 분양을 안 받은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받는 사람은 없던 시기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콘도 분양을 많이 받다 보니 오히려 분양을 안 받은 사람이 불안해하던 시기였습니다. 분양 콘도 시장이 뜨겁다 보니 부동산 신문을 열어보면 100명 중 90명 이상의 에이전트가 같은 분양 콘도 광고를 게시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펼쳐보면 같은 분양 콘도 광고가 도배되었고 여기에 현혹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 콘도가 묻지마 투자식으로 나오는 매물이 완판을 이어가다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면서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2년 7월 정부에서 강력한 모기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양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이 시기 다운타운 분양가가 스퀘어피트당 1000달러를 막 넘어서던 시기인데요. 이후 분양가가 900달러까지 하락하는 분양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둠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급냉하면서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도 콘도 가격이 급상승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본 분이나 안 보실 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GTA에서는 매년 2만에서 2만 5천 채의 새 콘도가 필요한데 2012년 분양된 매물이 16,000채로 줄어들면서 입주가 시작되는 4년 뒤인 2016년에는 13,000채만이 입주되어 그로부터 2020년 초까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콘도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콘도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콘도 시장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2017년 분양된 콘도가 3,500채 이상으로 분양 콘도 시장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이 현재 콘도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TA에서는 매년 2만에서 2만 5천 채의 콘도가 필요한데 분양이
3만 5천 채가 되었다는 건 입주가 시작되는 2021년부터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수요를 초과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이 매물을 시장이 다 받아내서 소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콘도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는 예년 이민 쿼터인 30만 명에 비해 10만 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로 인해 과잉 공급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콘도 시장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투자 대상으로 많이 선호하고 계신데요. 그럼 분양 콘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단독주택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교 지역으로는 한인분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두 지역을 비교할 예정인데요. 콘도의 경우 다운타운 코어 지역인 C51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노스욕 윌로데일 이스트 C14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기준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 평균 거래가는 39만 6천 달러였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평균 거래가가 75만 4천 달러로 지난 11년 동안 190%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말에 콘도를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차액으로 얻는 이익은 35만 7천 달러입니다. 여기에 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스욕 단독주택의 경우 2010년 1월 기준 평균 거래가는 85만 2천 달러였으며 2021년 6월 말 기준 평균 거래가는 225만 달러입니다. 6월 말에 처분했다면 이익금은 139만 8천 달러입니다. 콘도와 단독주택의 이익금 차익은 104만 달러입니다. 다시 구매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운페이를 30% 한다는 가정하에 콘도 구매에 직접 들어간 투자 금액은 11만 8천 달러이며 단독주택에 직접 들어간 투자 금액은 25만 5천 달러로 콘도에 비해 2배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금 대비 이익률을 비교하면 콘도의 경우 지난 11년간 301%의 투자 수익을 받습니다. 매년 25%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547%의 수익을 냈는데요. 매년 46%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로 보자면 콘도 투자금이 단독주택에 비해 반만 필요했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콘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돈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한 채 구매한 분과 콘도를 2채 분양받은 분이 2021년 6월에 처분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콘도의 경우 71만 5천 달러를 얻게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139만 8천 달러, 약 140만 달러 수익을 얻게 되어 단독주택 한 채를 구입한 분이 콘도 2채를 구입한 분에 비해 2배 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10년간 콘도 투자와 단독주택 투자를 비교해보면 단독주택 투자가 2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콘도와 단독주택 간의 차이가 예전보다 멀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시간을 돌려 10년 전 10만 달러의 투자금 차이가 10년 후에는 100만 달러 차이로 늘어나는 것처럼 앞으로도 콘도와 단독주택 투자로 인한 수익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관리가 쉽고 렌트가 용이한 분양콘도 투자가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기엔 좋지만, 최소 2채 이상의 분양콘도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단독주택 구매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